제 속 얘기를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상처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투를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하면 나에 대한 안 좋은 험담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혹시 원장님도 주변 지인에 대한 배신감 혹은 상처 같은 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 속 얘기를 나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했는데 일파만파 퍼져서 그때 너무 배신감 느껴지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 속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너무 쉽게 남들한테 소문을 내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자괴감도 들고 상대방이 너무 밉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랑 상담하면서 주변 관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네요? 대부분 주변 관계에서 많이 상처들을 받고 오시죠. 예를 들어서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뒤통수 맞았다, 배신감 당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무리 친해도 말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할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하소연을 하고 싶다든지 이래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게 반대의 효과, 즉 나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된다든지 내가 더 스트레스 받을 일로 다가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말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의 아주 좋은 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샘이 나고 막 질투가 나고 이런 게 인지상정이고요. 남의 약점, 안 좋은 점, 후회되는 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쌤통이다, 이럴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돈 얘기입니다. 즉 나한테 이런 재산이 있다, 어디 아파트를 샀다, 코인을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 이런 식의 재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주변에서 누구나 샘을 내요. 질투를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됐을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남들의 시기 질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남이 나보다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질투가 나기 마련이고요. 남이 나보다 많이 못 갖고 있다 이러면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저는 절대 그렇게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을 재산으로 평가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재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자꾸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헛소문이 돌아요. 야, 누구가 사기 쳐갖고 장사가 대박 났잖아, 그 사업 아이템 내가 알려준 건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해갖고 혼자 대박 나고 그러면서 엄청 잘난 체 하잖아, 이런 식으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든지 괜한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재산 얘기는 진지한 조언을 받고 싶어 하거나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 조언의 형식으로 해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A 아파트 살까 B 아파트 살까 하다가 A 아파트 사서 대박 났잖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내가 지금 A 아파트 살지 B 아파트 살지 아니면 아예 사지를 말지 너무 고민이야, 너 생각은 어때? 너의 의견을 진짜 구하고 싶어, 내가 요즘 너무 혼란스럽거든,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할 때 그래,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내 생각은 A라는 아파트는 이런 점에서 좋아 보이고 B라는 아파트는 이런 점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 A라는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그게 딱 적절한 조언일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내 재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식을 100만 원 샀는데 210만 원 된 거였거든요. 뭐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때 꼭 그런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과거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당했잖아, 데이트 폭력을 당했잖아, 이런 과거의 엄청난 트라우마, 그런 이야기는 아예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내가 그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됐을 때, 그리고 지금은 그 과거 이야기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안 올라올 때 과거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쟤는 저런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잘 극복해서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공감을 받고 싶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데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부담스러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은연중에 무시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면서 힘들게 지내오고,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해도 취약할 것 같은 애,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연민도 느끼고 잘해주고 싶어하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혹시 모를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약점을 막 다 얘기하고 내 과거 상처를 다 이야기하고 이랬던 상대방이라면 만에 하나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예전에 학대받고 데이트 폭력도 당했다고 하고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라든가, 또는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더니 성격 이상한 애구나, 이런 식으로 괜히 상대방한테 선입견을 만들어주고 그게 또 그대로 나한테 피해와 상처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과거 상처 같은 거는 계속 혼자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어떻게 권하고 싶냐면,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상담 심리사,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약점을 악용할 이유도 없고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심리 관련된, 정신의학 관련된 서적들 있잖아요. 좋은 베스트셀러들, 스테디셀러들 쭉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남에 대한 험담입니다. 친구들 중에 만났다 하면 남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아요. 자기 얘기는 또 안 하거든요. 꼭 남 얘기,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잘못된 일을 했다더라, 남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나에 대한 안 좋은 험담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안 만나시는 게 좋고, 내 이야기도 오픈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 심지어 남에 대한 험담을 할 때 그랬어?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를 또 괜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구도 그런 얘기 하더라, 걔도 진짜 공감했어, 이렇게 나도 마치 적극적으로 남 험담에 공감하고 동의한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이선화가 그러는데 누가 이랬대더라, 제가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급적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남 이야기를 하면요, 좋은 얘기는 상관없어요. 저도 이렇게 수십 년 살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쭉 지속되는 인간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안정적이고 오래된 인간관계의 상대방은 보통 남에 대한 험담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좋은 이야기만 해요. 누구누구 딸이 이번에 시험 잘 봐갖고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하더라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시는 게 좋고, 절대 남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게 좋아요.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그 이야기가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정치와 종교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신념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믿는 신념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맞다라고 막 주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종교 얘기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무조건 옳다. 그런 자세로 막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딱 색안경을 끼거든요. 원래 그 전에는 되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중요한 것도 같이 하고 싶어하고 이랬던 사람도 정치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 생각하면은 친밀한 교류나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거를 싹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나쁘게 보고 폄훼하기보다는 걸러 들으면 좋겠죠. 들을 건 듣고 중요한 포인트만 내가 다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유형은 피한다 하는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유형은 꼭 피하셔야 돼요. 독단적인 유형. 즉, 내 말이 다 맞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투를 잘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벌써 후자는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류를 잘 하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알면 좋을 대화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정말로 그런 태도를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도 많고 대인관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남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히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의외네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을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해서 인기 많을 거라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맞는 말은 또 아닌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싸다? 저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 이번에 내 강아지가 너무 아파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디가 아팠는데? 왜? 걔 몇 살인데? 이렇게 그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도 10년 전에 강아지 아파갖고 무지개 다리 보냈잖아 막 자기 얘기만 또 하는 사람 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전자의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요. 아무리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재미있게 말 잘하고 해도 후자의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좀 서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을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의 대화 방식 잘 관찰하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보고 배우는 거죠. 대표적인 연예인이 유재석님 같은 분 아닐까 싶어요. 유재석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게스트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내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머 그러셨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돈 얘기. 두 번째, 내 과거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 이야기. 세 번째는 남에 대한 험담. 네 번째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조심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